전설의 7번 유니폼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던 한 남자. 그러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린 뒤 그는 자신이 13번을 달고 뛴 선수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이 고백은 열성적인 팬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바로 트리니다드 토바고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0대0 패배의 후유증이 가득했던 경기 후 기자회견장.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두 손을 맞잡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축구 전술서, 어디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혹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강호에게 0대5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든 베테랑 지도자가 패배의 변명조차 내려놓은 채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3번 유니폼에 담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몇 시간 전 미국 고산지대에서 펼쳐진 격렬한 승부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월드컵 2026을 앞둔 최종 점검 무대에서 벌어진 가장 대담한 전술 실험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세계 최대 축구 축제를 눈앞에 둔 평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미국의 고지대 경기장, 선수들의 호흡 하나까지 무겁게 느껴질 정도의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맞붙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공개된 선발 명단은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상대 코칭 스태프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손흥민이 늘 입어왔던 7번이 아니라 서구 문화권에서 종종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13번 유니폼을 착용하고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직전에 단행된 이 번호 변경은 순식간에 경기 전체를 홍명보 감독이 준비한 거대한 함정의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월드컵 직전 치러지는 평가전은 언제나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경험 많은 감독들은 관중석 곳곳에 자리한 상대 전력 분석관들의 시선을 교란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 전술을 활용합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손흥민의 상징인 7번을 감추고 13번을 부여하는 선택으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혼란을 안겼습니다. 경기 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비진은 7번이 주로 활동하는 왼쪽 측면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킥오프와 동시에 그들의 계획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7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13번을 달고 나온 손흥민이 측면이 아닌 중앙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주변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실제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상대가 구축한 모든 수비 배치와 대응 체계가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최고 수준 선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유니폼 번호를 바꾸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 몸속에 새겨진 결정력과 골 감각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13번이라는 새로운 외형을 두른 손흥민은 어느새 페널티 박스 앞을 배회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듯 움직였지만 언제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공격수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초반 약 25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이 준비한 전술적 실험은 거친 환경과 상대의 강한 압박, 그리고 고산지대 특유의 혹독한 조건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드러낼 뻔했습니다. 멕시코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선수들의 몸놀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근육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다리에 납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패스 연결은 자주 끊겼고 기본적인 볼 처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뛰어난 체격과 강한 힘을 갖춘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수들은 그 틈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거센 압박으로 대한민국 진영을 몰아세우며 경기 주도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중원에서는 심각한 판단 착오가 반복됐습니다. 공격 최전방에 위치한 손흥민을 향해 무리한 롱패스와 높은 크로스가 계속 전달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선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장신 수비수들과 공중볼 경합을 펼치거나 등을 지고 버텨내는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어색했고 공격은 번번이 끊겼습니다. 경기장에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고 자칫하면 득점 없는 무승부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타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손흥민은 전술적 인내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보통의 선수였다면 불만을 드러내거나 동료들을 향해 손짓하며 답답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혹은 공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감독이 설계한 조직 전체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오랜 시간 정상급 경쟁을 이어온 손흥민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상대 중앙 수비수들의 시선을 계속 끌어당겼고 결정적인 틈이 열리는 순간만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뒤집힌 순간은 전반전 중반에 주어진 쿨링 브레이크 이후 찾아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확인한 대한민국 벤치는 곧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미 없이 높게 띄우는 패스를 줄이고 상대 수비 사이를 파고드는 빠른 침투와 낮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전반 39분 축구진흥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동료의 정확한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앙 수비진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공간으로 절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불필요한 드리블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간결한 터치, 그리고 골키퍼가 반응할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원터치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공은 그대로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득점은 단순히 스코어를 바꾸는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활용의 정수를 보여준 교과서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13번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단 몇 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 빈 공간을 정확히 발견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전반전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답답했던 경기를 뚫어낸 선제골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수들의 투지를 크게 약화시켰고 후반전에 이어질 대한민국의 대공세를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아의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골이 더 추가되며 경기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종료 휘슬이 울렸고 전광판에는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새겨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미국 현지 언론과 해외 취재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감독은 자신들이 준비한 수비 체계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 가능한 변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산지대 환경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날씨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개인의 실수를 핑계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장에 모인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압도적인 수준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고 그 진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그는 존중이 담긴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0대 5라는 결과를 받아든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를 상대하며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 지도자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패배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 상징적인 7번 유니폼 교환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3번을 등에 새기고 그라운드에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속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비껴갔습니다. 웃음을 자아내는 듯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이 발언은 곧바로 세계 축구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이를 한 선수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유산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감독 역시
이번 대패를 통해 단순한 평가전 이상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경기 전 자신이 지나치게 상징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7번 유니폼의 의미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축구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을 만드는 것은 번호가 아닙니다. 등 뒤에 적힌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유니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90분 동안 손흥민은 13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연보다는 조연을 떠올리게 하는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를 입은 그는 마치 체스명인처럼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양발에서 터져나온 두 차례의 강력한 슈팅은 관중들의 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그 공들이 골대를 강타한 뒤 튕겨나오지 않았다면 이날 경기의 기록은 해트릭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수비를 끌어냈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장으로서 보여준 겸손함은 특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익숙한 번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스타 선수의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희생정신과 시대를 초월하는 축구 지능이 평범해 보이는 13번 유니폼을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자 적응력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자회견이 종료되자 그의 발언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으로 확산됐습니다. 디에레틱은 메인 화면에 대형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숫자를 넘어선 가치, 손흥민이 13번 유니폼으로 스타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다. 또한 ENSP 역시 인상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기록한 대한민국의 대승은 월드컵 2026 경쟁국들에게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역량을 강하게 각인시킨 경기였다. 동시에 손흥민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한 무대이기도 했다. 상대 감독이 자신을 무너뜨린 선수를 향해 존경을 표하기 위해 개인적인 아쉬움까지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순간 축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영역에 도달한다. 그것은 위대함에 대한 인정이다.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열린 평가전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수많은 전술적 세부 내용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번을 입은 손흥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축구계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정한 천재에게는 외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호가 달라져도, 위치가 바뀌어도, 역할이 달라져도 재능과 품격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7번 유니폼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선수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의 축구 지능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떤 선수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어떤 수비 조직도 완벽하게 해독하기 어려운 축구가 만들어낸 궁극의 변수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흥민의 13번 유니폼이 남긴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월드컵 2026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의 예상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